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후보자는 지금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증인 채택은 일부 됐지만 야당은 상당히 불만에 섞인 표정입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장관 청문회야 대충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지만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과반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게 무엇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아픈 곳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서면 답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 답변인데 이게 도덕적으로는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세균 후보자가 2015년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억 원인지 5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인정한 금액이 3억 원인데 아시다시피 결혼 축의금은 이 세금 계산 이런 거와 다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그냥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를 검증하던 한국당이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2015년 벌어들인 것보다 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늘었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쓴 것도 아니고, 아니 소득은 빤한데 더 많은 돈을 썼다.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뭐 뇌물 받았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내놓은 대답이 2014년에 2015년에 자, 자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축의금을 1억 5천만 원씩 땡겼다. 합쳐서 3억 원이죠. 그런데 그 자료는 있느냐? 없다. 아무튼 정세균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5선 의원이던 정세균 의원이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공직자들도 결혼식을 작게 합니다. 그리고 크게 해도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선 의원 정세균 의원이 결혼식 축의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증인 채택은 물론 자료 제출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을 근거로 부결을 외칩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당이 청문회에 참가하더라도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럴 경우 법안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강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정세균 후보자의 임명이 동의받을 만한 정족수가 확보된 뒤에 표결을 할 겁니다. 4+1이 가동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선거법은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한 거지만 국무총리 정세균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다릅니다. 게다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무기명 투표는 어떤 반란표가 나올지 모릅니다. 인사에 대한 안건입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자, 공언대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4+1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최근 정세균 후보자가 2014년 총급여 9,913만 원보다 카드 기부금 지출액이 2,711만 원 초과했는데도 그의 연말 기준 재산신고액이 4천만 원 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듬해에도 총급여액보다 씀씀이가 해퍼서 7,950만 원을 더 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씀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정세균 후보자가 각각 장녀와 장남을 결혼시켰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씩의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과 하객 식대로 지출했고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보다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다 썼는데 어떻게 그 해, 이듬해 이렇게 지출이 훨씬 더 많습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두 번의 자녀 결혼식을 통해서 모두 3억여 원의 축의금을 거뒀다고 했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정 후보자는 결혼식 소요 비용 내역 등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3억여 원만 받았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 오선 의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호합한 결혼식을 치러도 되나?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겠죠. 정 후보자는 또 이런 상속분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보훈연금, 국민연금이 있었고 2013년에는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세균 후보자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코 인천에 있는 성도 부지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배우자의 땅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정세균 후보자는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정세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사저널이 보도했던 포스코 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의혹, 이거는 정정보도 또 등등 요청했다가 졌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2심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야당에 의해서 다뤄질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3억 축의금, 사실 3억밖에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아들, 딸 두 번 다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받는 것이 상식입니까?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어쨌든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에 대한 비판들이 한때 많았습니다. 역시 정세균도 구태 정치인가 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5선 의원이 받았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제가 초선이나 재선, 3선 의원 때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5선 의원입니다. 장관도 지낸 5선 의원이 이렇게 돈을 거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튼 정세균 총리 내일 모레 인사청문회입니다. 또 다른 숨은 카드를 야당이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빨간불이 켜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